저자가 되고 나서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피드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독자들의 피드백을 읽다 보면은, 맞아. 바로 이거였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썼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딱 서로 만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소감 받았을 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 내가 이 책을 정말 잘 썼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네. 고등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이 벗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아는 이제 벗은 저에 대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인식된 그런 일종의 이제 낙인 내지는 이런 비판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속이 상했다. 네. 이런 말도 저한테 했었고요. 또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찍었다. 투표를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아, 내가 생각한 인식이 잘못되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번에 투표하게 되었다. 또 음. 그리고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는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검찰 개혁들은 늘 우리 정부의 이제 화두 내지는 과제였는데요. 그때 강금실 장관, 네.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굉장히 여성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도 낮으신 분이 하나의 모습 변화들을 이렇게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네. 실제 이제 잘 뜻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청와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어떤 검찰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외곽에서 이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점들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내부 심장부에서 그러한 조직 문화, 의사 결정 구조들을 경험하고 또 기록하면 훗날 그 검찰 개혁들을 옳은 방향으로 내지는 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기록들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인지 불행인지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그 대목마다 제가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머리로 생각하시는 분하고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몸으로 이런 개개의 순간과 느낌과 그 지향점들 속에서 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대검 감찰부장의 공모에 응해가지고 이른바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검찰의 심장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쓴 기록이 이제 이 책인데, 제목, 검찰의 심장부에서, 이거는 오마이북의 오마이뉴스 출판사입니다. 예. 아, 그거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오마이북에서 이 제목을 지은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님이 검찰의 심장부에서 이 제목을 지으셨나요? 누가 지으셨나요? 아, 검찰의 심장부는 이제 이 출판사 같이 하는데 제가 제안한 이름 기억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지만, 왜 5년 9개월간 변호사를 이제 하다가 판사 15년 하고, 그러다가 공모를 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한 거예요. 태풍의 눈 속으로. 네. 이제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하신다면, 왜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 네, 그 소명 의식과 음. 이런 저의 어떤 그 찾아오는 계기들이 네. 글로 가도록 저를 부드럽게 이끌렸고 네. 어떤 망설임 없이 음. 일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네. 시간. 그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계기들은 이 책에도 적혀 있지만 법률신문이라는 법조인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네. 하단에 이 대검 감찰부장 공모 그걸 보는데 반짝하면서 빛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첫날부터 가가지고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악수도 안 하고, 왜 보통 이제 임명해서 처음 가면 악수라도 하잖아요. 그래도 싫다 하더라도. 근데 악수도 안 해주고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좀 책을 다 읽어보면 신기한 게 그런 곳에서 무려 2년 9개월을 버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어요? 일단은 제가 좀 어리버리해서 눈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네. 이제 약간 개혁적인 언사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저도 이제 그분은 23기고 저는 사법연수원 24기니까 네. 이렇게 많은 개혁적인 검찰의 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첫날에 악수를 안 하는 대목이라든가 네. 또 앉아서 이제 감찰의 일은 나의 보고와 승인하에 움직여라라는 네. 신호. 대검 감찰부장의 로서 대검의 부장인데도 부장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들의 그 의미들을 제가 깨닫지 못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네. 조금 있다가 빨리 나가는 형태를 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눈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저로서도 뭐 이렇게 많은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뭐 그래서 온몸에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걷는 것뿐이어서 네. 오대산에 가기도 하고 마음이 아주 답답할 때는 속초의 바다도 가고 또 뭐 할 때는 여러 각 수도원 피정에 가서 많은 분들이 있었고 또 아내가 제주 올레길도 이렇게 소개해줘서 거기 네. 한 바퀴 다 돌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다른 분들의 기도 그리고 혼자 외로운 순간들이었지만 뭐 이런 그래요. 그런 이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네요. 기도까지. 네, 저 혼자 이렇게 네, 그렇군요. 큰 방향에 있어서 이제 지향점이 중요하잖아요. 이 일을 할 때 제가 대검 감찰부장을 할 때의 어떤 이렇게 저로서는 네. 이렇게 역사, 한국 역사 발전에 있어서 검찰이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속에서 순수한 동기 100%라고 생각했는 이런 지향점과 가치들이 네, 네. 중요하죠. 그거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대의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뭐 그런 책들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막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네. 예. 근데 그때 그렇게 부딪힐 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이 정도의 성품밖에 안 되나? 이렇게 원칙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을 터인데, 그때 당시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고 있다는 직관적인 인식은 했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현실감 있는 소재로서 저는 기억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설마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인식을 완전하게 갖는 건 일정 정도 시기와 경험이 필요하시니까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났던 검찰총장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검찰총장 윤석열을 가까이 접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의 상당한 여러 가지 성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분으로서 지난 2년간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검찰에서의 모습들이 이제 변하지 이제 않으셨다 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그분의 운명을 어떤 분은 이래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정도에 그쳤어야 된다. 그 정도의 역량과 판단. 이제 서울중앙특수부는 이제 되게 내로남불처럼 특수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네. 못해 이런 나의 어떤 그 취해법권처럼 나는 누가 처벌을 하지 않는 인식들이 비교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조선일보 사주 그리고 영부인 김건희 그 여사와의 만남들이 네. 그 운명들을 바꿔놓거나 촉발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죠. 검찰에서의 조직에서의 움직임들이 그대로 그리고 검사 중에 이제 특수부 검사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그대로 대통령직 수행에서 드러나고 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시면 지금 생방송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2년을 지켜볼 때 신문에 자꾸 그런 기사가 나와요. 경로했다고. 예? 경로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자꾸 경로를 해요. 근데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이제 상관인 검찰총장 윤석열을 보러 갔을 때, 뭐 보고 등으로 갔을 때 경로한 장면을 상당히 많이 지켜본 분으로서 또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네, 일단 이 경로의 의미는 언론에 나온 경로의 의미는 공정을 수행할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때 강한 의지력을 표현하는 것처럼 미화된 형태로 언론에 보도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의 실질은 뭐냐면 네.
그 화를 내는 거죠. 어떤 결정을 의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후배 검사들, 동료 검사들에게서 그 앞에서 그 기세 앞에 저는 의외였던 게 고검장, 검사장, 그 의기로운 검사들이 저 앞에 가면 왜 이렇게 노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네. 그리고 제가 4월 2일 날 검찰총장실에서 있었던 것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검사가 이제 휴대폰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서로 연합을 하거나 뭐 수사 상황 비밀들을 전달해 가면서 당시 이제 총선에 임박해서 유시민 그 민주진영에 굉장히 그 하나의 어떤 좋은 견해들을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범죄 비리를 이제 얻어내고 그걸 언론으로 하고 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선거에 임박한 어떤 수사의 상황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그걸 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책상에 이제 다리를 얹어 놓고 또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얼굴이 붉은 형태로 이제 이게 공감학적 표현으로 저는 국회에서 증언했었는데 그걸 네. 붉은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붉은 목소리는 아니고 얼굴은 붉고 이 갈라진 이런 목소리로 놓고 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이제 제가 그만뒀으면 네. 이제 보고가 안 상태로 감찰은 죽는 거죠. 그 상태에 이제 감찰은 침묵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보고서를 봐라. 네. 이러저러 해서 요 사람에 대해서 이 필요한 출석 요구 조사를 하고 이미 제출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압수영장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그 순간 경로가 일어났죠. 제가 해석하기 네.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왔고 저한테 접근을 했고 그 순간 그 약간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자기 후퇴해서 자기 자리에 앉으셨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급박한 이제 네.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다면 저 역시도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실에서 벌어나는 나의 상황은 정당방위다. 예.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뭐 했어요 좀? 그 아버지가 이제 유도 사단이 그러시구나. 외삼촌도 이제 이야. 이제 이단이셨고 태권도. 그래서 어. 저도 뭐 필요한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의 것들은 이제 눈을 바라보고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타격하는 거죠. 네. 네. 아니, 첫날 보고하러 갔을 때 윤석열 총장이 악수도 안 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 가문이 유도 유단자들이 많습니다.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